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뭐 소리 2번 들리나 보다. 부금을 꺼야겠다. 과즈 안녕. 아이폰을 안 챙겨와가지고 강제로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코나즈 아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즐거운 주말. 식사했지. 아침 근데 점심을 먹을 거라 가지고 간단하게 먹었어요. 코나즈 어서 오라는 것이지. 그 뭐야, 오징어 먹었어. 오징어. 그래서 엄마가 점심에 닭도리탕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라탕 먹을라 했거든? 나 혼자서 마라탕 먹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 토끼가 갑자기 나보고 닭도리탕 해줄까? 닭찜을 해줄까? 내가 뭐가 다른 거야? 이러니까 뭐가 설명을 열심히 해줬는데 잘 기억이 안 나. 아침 토끼탕. 토끼탕 안 돼. 그냥 젖어내는 것이지. 이 시간에는 진짜 처음이죠. 이 시간에 방송을 키는 건 진짜 처음이죠. 약간 나는 솔직히 찜이랑 닭볶음탕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물론 신경을 잘 안 쓰고 먹었고 무슨 차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닭볶음탕 느낌으로 해줄게 이래서 그냥 잘 모르겠으니까 뭐 좀 꿈뻑꿈뻑하다가 알겠어. 잘 모르겠지만 알겠어. 찜이랑 닭도리의 차이를 모른다고? 딱히 신경 쓰면서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찜닭집이 통일된 거 아니야? 찜닭집에서 닭도리탕도 팔고 닭찜도 파는데 별로 차이를 모르겠는데? 겁나 화났네. 닭찜과 닭볶음탕의 취향이야. 근데 진짜 뭔 취향일까? 근데 닭한테 사과하려면은 먹는 거 자체를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사과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닭한테 사과하라 그러면은 먹는 거 자체가 닭한테는 사과할 거린 거 아니야? 세상에 수많은 찜닭과 닭도리탕을 파는 가게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엑셀 링크를 안 올렸구나. 지금 빠르게 올려놔야겠다. 다시는 안 올지 모르는 아침. 근데 어제는 진짜 일찍 잤다. 원래 이 시간에 절대 안 일어나는데 원래 이 시간에 보통 일어나 있는 일이 없는데 특히 우리 집에서는 내 자취방에서는 이 시간에서 눈을 뜰 일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눈을 뜬 적이 부모님 댁에 있으니까 되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네. 좀 희한하네. 부모님 댁에 있으면 확실히 패턴이 좀 바뀌는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도 다시 새벽에 깨고 다시 놀고 막 이랬는데 왜일까?
딱히 하는 거에 대한 하는 게 변한 건 없는데 이 공간에서 뭔가 있나? 시간이 멈추는 공간인가 여기가? 여기가 시간이 멈추는 걸지도 몰라. 시간이 멈추는 공간인 거지. 이 부모님의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약간 우리 집에 혼자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무도 불을 안 꺼주기 때문에 내가 자다가 새벽에 그냥 벌떡 깨고는 하는데, 확실히 부모님 댁에 있으면은 내가 잠들어 버리면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발견하면은 불을 다 꺼주고 가. 내 방에 불을 다 꺼주고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방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잠깐 새벽에 눈을 떴을 때 다시 그대로 자는 느낌? 아, 어제 진짜 9시부터 계속 잤네. 몇 시간 잔 거지? 9시부터 6시까지 잔 거면은 9시, 3시간, 6시간, 9시간 잔 건가? 아, 근데 더 이상은 못 자겠더라. 보살핌 받는 느낌이구나. 맞아요. 맞아. 진짜 고맙습니다. 맞아, 보살핌 받는 느낌. 근데 확실히 근데 굳이 따지면은 잠자리는 내 자취방이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이 집에서 오래 살았는데도 요 몇 년 동안 계속 자던 자리가 아니라 안 자던 전혀 안 일어나던 자리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는 뭐 그렇긴 한데, 아 이거 후원을 옮겨놔야겠다. 후원창을 알림창을 띄워놔야겠네. 어제도 깜빡하고 안 띄워놨구나. 약간 보살핌 받는 느낌인 것 같기는 해. 그렇게 자다가 이렇게 뭔가 띵 하고 일어나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누가 있다는 거. 그리고 확실히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게 부모님 집에 있으면 내 자취방은 24시간 항상 조용하단 말이지. 내가 시끄럽게 하지 않는 이상 항상 조용한데, 부모님 댁은 이렇게 자다가 깨면은 막 깨는 이유가 막 부모님끼리 대화하는 소리나 거실 TV 소리 같은 거에 깬단 말이야. 약간 시간 개념이 잡힌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있으면은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가 활동하는 그 시간이 그냥 그 시간인 거니까 딱히 시간 개념을 신경 쓸 일이 없는데, 부모님 댁에 있으면은 진짜 딱딱 정해져 있어. 밤 시간이 되면은 다 자고, 뭐 10시? 이쯤 9시? 이쯤 되면 다 자고, 아침 7시쯤 되면은 TV 소리 들리기 시작하고 11시쯤 되면은 대화 소리가 진짜 많이 들려. 그리고 TV 소리 진짜 크게 들려. 그래서 잠이 깬단 말이지. 확실히 그런 게 있는데, 누군가랑 같이 산다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돼. 저기는 부모님이랑 사는 건가? 얼마 전에 친구랑 자취방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나도 자취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나보고 너는 갔다가 돌아왔는데 방이 남아있냐 이랬거든. 네 방이 아직까지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 방? 당연히 남아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내가 집에 왔는데 내 방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은 보통 나보고 그 친구가 나는 아마 내가 자취해서 나가면은 내 방은 아빠 서재가 될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집은 딱히 더 이상 나갈 사람이 없어 그런가. 내 방이 깔끔하게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올 때마다 여기
그냥 눌러 살고 싶다. 코나즈 어서 오라는 것이지. 좋은 아침. 일찍 일어났네. 다들 일찍 일어나고 에라찌 하구만. 나는 이 시간에 일어나는 거의 기적인데 지금 주말에 이 시간에 주말에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어색해. 오늘 6시에 눈 떠가지고 계속 깨 있었는데 되게 신기한 기분이었어. 내가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일찍 일어났다? 아 맞아 언제 오니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맞아 한지도 고맙습니다. 계속 우리 집 나 온다고 이불까지 다 펴놨어. 그나저 사는 것이지. 아니 계속 나보고 언제 오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집에 전화할 때마다 언제쯤 올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내가 맨날 글쎄 뭐 언젠간 가지 않을까 뭐 다음 달쯤 계속 이랬는데 근데 내가 간다고 미리 얘기하면은 자꾸 기대를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집에 갈 거야 이러면은 농담 안 치고 진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굳이 그렇게까지 준비를 시킬 것도 없거니와 기대를 시켰다가 못 가게 되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그리고 저희 집은 엄마가 몸이 별로 안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신경을 쓰면은 내가 돌아왔을 때 녹초가 돼 있단 말이야. 코나즈 다들 일찍 일어났구나. 녹초가 되어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리 얘기를 안 해요. 전날이나 당일에 얘기한단 말이야. 전날도 엄마한테 연락 안 해. 아빠한테 미리 연락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근데 그래서 저 전날에 미리 연락을 해놓고 했더니만은 이제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약속도 다 미뤄놓고 내 방에 이불 다 깔아놓고 내가 한잔하고 왔다 그러니까 전날에 한잔하고 왔다 그러니까는 북엇국 끓여놓고 이게 바로 부모님의 어쩌고? 살면서 나를 그렇게 누군가가 환대해줄 일이 별로 없는데 살면서 누군가가 나를 뭐 이렇게 환대해줄 일이 별로 없는데 조금 신기하긴 하죠. 여러분들도 가끔 집에 가면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집에 가보세요. 한번 부모님한테 가보세요. 나는 이번에 왔으니까 다음 방문은 6월이 넘어야 되겠지만 코나즈 어서 오라는 것이지. 일찍 일어났네. 다들 어떻게 이 시간에 일어나 있지? 이건 좀 깜짝 놀랐는데. 설마 맨날 늦잠을 자는 게 나 혼자란 말이냐? 사실 너희는 다 일어나 있고 나만 맨날 11시 방송이면 10시 40분에 눈을 떴단 말이냐? 코나즈 다들 일요일부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 있대? 대단한데? 토끼보다 늦게 일어났더니 무슨 소리야? 야, 불하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맨날 늦게 일어나긴 하지. 내가 맨날 늦게 일어나긴 하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대의 사실. 반박 못하지.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큼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만큼 반박할 수가 없다. 맨날 늦게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어서라는 것이지. 일찍 일어났네. 반박할 수가 없어. 아침엔 진짜 일찍 못 일어나기 때문에. 나도 진짜 기상 콜을 할까봐. 기상 콜을 하면은 그 콜이 있다는 생각에 더 일찍 자게 될까 아니면 어차피 콜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생각에 늦게 자게 될까. 토끼가 아침 일찍 이게 무슨 일이야. 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 후자라고? 전자에 약간 기대를 걸어볼 순 없는 걸까나?
근데 일단 부모님 집에서 너무 좋은 점은 정수기가 있다. 못 듣고 아니 그건 아닐 것 같아. 내 생각에 민폐 끼치기 싫어가지고 듣고 깨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내가 상상을 해봤거든. 내가 그 아침 모닝콜 알바를 쓰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내 미래 상상을 좀 해봤어. 나도 나의 자신에 대한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좀 가감 없는 빅데이터를 통해 생각을 해봤어. 일어나긴 일어나. 그리고 미션을 하기는 해.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머리 감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있다가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자발적으로 모닝콜 알바를 그만 시킬 것 같다는 예상까지는 했어. 어떠한 기적을 보이는 건가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게 내가 일으킨 작은 기적. 커나즈 어서라는 것이지. 다들 엄청 일찍 일어나네. 어떻게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있지? 어켄. 그러니까 돈 내고 고문 받는 모닝콜 알바 쓰면 100%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어나긴 해. 왜냐면 나는 남 눈치 진짜 많이 보고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너무 싫어하고 아무튼 좀 그런 성격이라 이분이 누가 모닝콜 알바분이 전화를 하면은 내가 못 받으면 계속 밀리니까 전화를 금방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한 일주일쯤 하고 있으면은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못하겠다. 이대로 가면 몸이 더 망가질 거야. 이러고 이제 그만두는 것까지 상상했거든요. 약간의 희망적인 상상도 해봤지만 해봤는데 이제 희망적인 상상을 버리고 약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어제 7시부터 잤다고? 대박. 나는 9시부터 잤는데. 이 시간에 방송이라 좀 기적 같지 않냐? 오늘 6시에 눈을 떴어. 그래서 6시에 눈을 떠가지고 꿈의 집을 했어. 근데 꿈의 집도 하다가 한 3-40분쯤 하면 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빨리 밥을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밥을 먹으려면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지. 엄마가 점심시간 닭도리탕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그럼 나는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지? 약간 이 생각을 하다가 왜냐면 이 시간에 일어난 적이 거의 없으니까 보통 눈을 뜨면 점심시간이었으니까 어색한 거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 시간부터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잠깐 방송이나 킬까? 잠깐 방송이나 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켰죠. 크라즈 둘 다 어서 오세요 라는 것이지. 다들 일찍 일어났구나. 8시인가 착각했다고? 그럴만도 하지. 그럼 잠깐이야?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엄마한테는 1시간 정도는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주사가 왜 이 시간대에 내가 방송을 킨 게 더 놀라운 일일까? 너희들이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있는 게 놀라운 일일까? 나는 후자가 더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너흰 전자구나. 엄마 아빠랑 있다 보니까 시간 패턴이 바뀌었어. 어제 빙수 먹고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잠깐 누워있는데 아니 웃긴 게 혈당 스파이크로 누워있으면 좀 깨워줘야 되는데 둘 다 약간 이러면서 빨리 자러 가 이러면서 날 침대에 눕혔어. 그래서 나는 핸드폰 잠깐 보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어. 이렇게 불 켜놓은 내 방에서 이렇게 스르륵 잠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잠이 든 나를 보고서 이불 덮어주고 불 끄고 나갔어. 그래서 나는 그 상태로 저녁까지 꿀잠 잤어. 그 상태로 아침까지 꿀잠 잤어. 부모님 특 내가 몇 시에 눈을 감고 있던지 간에 내가 몇 시에 눈을 감고 있더라도 무조건 눈을 감고 누워 있으면은 무조건 재운다. 내가 3시에 누워 있어도 낮잠 재워주고 내가 저녁에 누워 있어도 저녁잠 재워주고 아무튼 희한해 진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라도 일찍 자면 된 거 아닐까? 근가? 그래가지고 진짜 실컷 자고 중간에 한번 깼다가 다시 자고 뭐 이랬는데도 6시인 거 보면은 역시 일찍 자는 게 개사기 스킬이긴 하다. 일찍 자는 게 사기긴 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딴짓거리 하는 건 저녁이 제일 재밌단 말이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왠지 생산적인 거 해야 될 것 같잖아. 아침에는 왠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은 착각에 휩싸인단 말이지. 아침에는 뭔가 저녁에는 헛짓거리 해도 될 것 같고 뭔가 딴짓 해도 될 것 같고 딴짓이 제일 잘 되는데 이상하게 저녁 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뭔가를 하면 뭔가 되게 갓생 살아야 될 것 같고 굉장히 갓생 살아야 될 것 같은 착각이 휩싸인단 말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그런 거 없니? 약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갓생 살아야 될 것 같고 저녁에는 약간 헛짓거리 해도 될 것 같고. 아 그래 맞아. 재밌는 일은 대체로 밤이랑 새벽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 내가 그게 왜일까 생각해봤거든. 일단 밤이 아침보다 훨씬 유동인구가 많아. 그리고 새벽쯤 되면은 인간이 약간 돌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인간이 새벽쯤 되면 약간 이성을 잃기 시작해. 보통 일과를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깨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보통 피곤해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진짜 웃긴 면모가 나오거든요. 웃긴 헛소리랑 농담들은 대체로 인간의 제정신이 아닐 때 일어나는 법이거든. 꺼내서 사람이 다시 일찍 일어났네. 대체로 재밌는 일은 밤이나 새벽에서 일어나. 그 인간이 약간 제정신이 아닐 때에 저지르는데 웃긴 일을 보통 그 시간은 보통 새벽이거든. 새벽 한 2시? 3시? 새벽 1시에서 3시? 뭐 요 라인에서 제일 인간이 약간 이성을 잃어가지고 웃긴 일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보통 아침에는 자고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약간 건강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보다는 그냥 건강한 일이 많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원래 유동인구가 많아야 웃긴 일이 일어나는 법이야. 그러니까 건실한 사람들만 잔뜩 건피가 건강한 피야? 건실한 사람들만 많아. 막 그래서 나 6시, 7시 이때 맨날 일어나는 사람 보면은 막 진짜 건실하다 생각하는 게 그때 일어나면 사람들 막 다 운동하고 막 샤워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지내지? 나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막 이러면서 대박이죠. 근데 나 같아도 맨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 그러면 성실하게 살 것 같기는 한 게 할 게 없지 않나? 아침 보통? 그러니까 밤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밤에는 내 친구들도 또 깨있고 이러니까 뭐 수다 떨 사람도 많고 뭔가 좀 그리고 아침은 일찍 일어나면 보통 몇 시부터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일정이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6시에 눈을 떴지만 그래서 내가 뭐 9시부터는 뭔가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일정이 보통 있잖아요. 보통 그렇다 보니까 약간 맘 놓고 딴짓을 잘 못해. 뭐 게임을 한다든지 아무튼 뭐 각 잡고 누워가지고 만화를 본다든지 잘 못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되게 고요해. 아침은 되게 고요하고 사람이 없고 뭔가 이렇게 조용해. 그래서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가 봤을 때 약간 건강한 걸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청소는 못하겠지,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맞아, 할 일 있는 사람들만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후에 뭐 할 거 없는 거지. 나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잘 못하는데 아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다더라고. 뒤에 일정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밤은 이제 아니 나 말고 다른 사람 얘기여서 다른 사람 얘기. 그럴 것 같다는 얘기지.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질 않는걸. 나는 맨날 급급하게 일어나는걸. 방송 1시면 12시에 일어나고 방송 11시면 10시 40분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맨날 밥 굶고 일요일에 방송 키잖아. 밥 못 먹고 일요일에 방송 키는 거 일상이잖냐. 맨날 늦게까지 1개까지 자다가 일요일 일어나가지고. 내 주변에 근데 보통 아침 나는 맨날 6시가 되면 눈이 뜨여 막 이런 애들은 보통 운동하더라. 아, 피곤한 상태라. 그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근데 내가 봤을 때 패턴이 약간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항상 피곤해도 맨날 그 시간에 일어나는 사람 맨날 그 시간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잡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시간이 6시가 되면은 이렇게 딱 눈이 띄어지면서 다시 못 잠대. 그러니까 피곤한 거랑 관계없는 거지. 물론 보통 습관이 안 잡힌 사람은 피곤해서 그러는 거겠지만은 습관이 잡혔다는 가정하에는 눈이 다시 뜨여 다시 자버려? 다시 잘 수 있으면 행복이라고 내 친구가 그랬어. 피곤해 6시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 실제로 사람이 뒤에 할 일이 없으면 일찍 잘 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게 없으면 잘 일찍 안 일어나게 되지 않냐?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방송하기 전에는 맨날 1시에 일어났거든요. 오후 1시, 2시에 일어났거든. 방송을 하니까 내가 11시에 하겠다고 맞춰놨으니까 10시 40분이라도 눈을 뜨는 거지. 나는 사실 방송이 없었으면 아마 집에서 맨날 1시, 2시에 눈을 떴을걸? 잘 일어나는 사람 부럽다. 얼음 너무 맛있어. 부모님 집에 오면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정수리가 있다는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습관을 잡으려고 모닝콜 알바를 쓴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초반에 엄청 피곤하고 힘들어도 습관이 잡히면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시간에 무조건 눈을 뜬다는 걸 아니까 일찍 자게 된대. 일찍 자는 친구 왈, 일찍 자서 일찍 일어나는 친구 왈, 몇 시에 자도 그때 일어나서 도저히 잠이 안 오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찍 자게 된다는 썰이 있긴 있더라. 진짠지 아닌지는 내가 경험 안 해봐서 모름. 근데 사람이나 그 본인 개개인마다 어떻게 생각하는 본인한테 맞는 그 기상 스타일이 또 있는 거라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래서 모닝콜 알바를 써야 되나 싶기도 해. 내가 스트레스 받아 중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고문이야 이러면서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는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을지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자발적으로는 이미 포기했고. 근데 확실히 그게 있다. 우리 엄마가 깨워주는 것보다 남이 깨워주는 게 눈이 잘 뜨이긴 할 거야. 그쵸?
우리 엄마가 깨워주면은 약간 좀 편한 사람이 깨워주는 거니까 뭔가 막 이렇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럴 순 없잖아. 모르는 사람이 모닝콜을 전화해서 깨워줬는데 막 5분만 이럴 순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나 아빠가 그러면 5분만 10분만이 절로 나오는데 남이 모르는 사람 목소리 들리면은 5분만 이렇게 못할 거 아니야? 진짜 두드리게 맞아야 돼. 나 옛날에 막 엄마 토끼가 나 진짜 학생 때 나 깨울 때 맨날 이렇게 나 뒤집어 가면서 막 내 등 때려가지고 깨웠거든요. 나 막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내 팔 이런 데 막 때리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막 일어난단 말이지.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한테 서로 못하니까요. 근데 모닝콜 알바 하는 사람들 되게 대단한 것 같은 게 나같이 그러니까 엄청 못 일어나는 사람들만 신청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일어나는 사람은 모닝콜 신청 안 할 거 아니야. 돈을 주면서까지 그걸 신청할 필요가 없잖아. 기가 막히게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걸 신청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잠에서 깬 직후는 약간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깬 직후는 이성이 없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볼 수 있는 골든타임 한 5분이 아닌가 싶은데 뇌가 아직 제대로 안 깨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렇게 약간 헛소리 막 하잖아.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고저스하게 할 일이 어서라는 것이지. 가져서 와요. 일찍 일어났구나. 굳이 돈 주고 할 필요가 없는데 돈을 주고서라도 아침에 일어나려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돈을 주고서라도 일어나려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귀엽죠. 그런 사람들만 돈을 주고 모닝콜 알바를 쓰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되게 막 이렇게 입 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성 잃고 5분만 한 사람 있을걸? 이성을 잃고 전화 맨 초반에 5분만 약간 이런 사람 있을걸? 그래서 약간 아무튼 그런 거 좀 귀여운 편일 거고 5분만 이런 거 좀 귀여운 편일 거고 진짜로 막 화내는 사람 있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자꾸 깨운다고 전화 2번 3번 해가지고 다 받았을 때 막 왜 자꾸 깨우냐면서 아니 본인이 돈 주고 신청해놓고 왜 깨우냐면서 막 화내는 사람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알바 고생일 것 같긴 해. 코나즈 어서라는 것이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본인 나름의 그 애티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 아니야. 막 왜 약간 이런 사람도 무조건 있을 거 아니지? 있을 거 아니라는 것이지. 그런 거면은 내가 봤을 때 그런 사람한테도 본인 나름 이제 대책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한테도 태도를 바꾸지 말고 조곤조곤 말을 해줘야 된다라든지 뭐 그런 애티튜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나즈 어서라는 것이지. 안녕 아침 일찍 일어났네. 그래서 나도 일단은 운동을 해보고 생각할 건데 모닝콜 알바는 제가 다다음 주부터 운동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보고 변동이 없으면은 그것도 한번 고려만 해볼게요. 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일상에. 모닝콜 알바 저도 모닝콜 알바 해드리겠습니다. 회당 10,000원. 이제 그 뭐지? 대신에 가끔 확률적으로 알바가 못 일어나가지고 모닝콜을 못 해줄 수도 있음. 한 80%, 한 89%의 확률로.
알바가 못 일어나가지고 이제 모닝콜도 못 해주는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에서 나는 모닝콜 알바가 될 수 없는 거지. 이 사람은 확률적으로 깨워주나요? 뭐 이런. 이 사람은 확률적으로 깨워주시는 건가요? 알람보다 초로이하지. 알람보다 한 50배 정도 초로이한 알바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보니까 그냥 모닝콜 알바 하는 사람들 보니까 5시에도 일어난대. 보통 5시나 6시쯤 일어난대요. 왜냐면 보통 6시부터 모닝콜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보고 검색하려면 막 5시부터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고 생각했어. 차라리 깨 있다가 하는 게 나을 깨 있다가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 5시부터 깨 있을 것 같으면은 그때까지 깨 있는 게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때 눈을 뜨는 것보다 그때? 고객에 따라서 약간 어떤 사람은 6시, 어떤 사람은 6시 반 뭐 이러니까. 그러면 전화 다 걸어야 언니 전화 다 걸어야 잘 수 있으니까 한 7시에서 8시는 돼야지 잘 수 있겠네 생각해보니까네.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일어나 있으면 된다고? 저녁에 한숨 자고 모닝콜 알바 받는 사람들은 건강해지는데 모닝콜 알바 하는 사람은 약간 불건강해지는 수면 패턴이네. 나는 만약에 해달라면 몇 시에 깨워달라 하지? 6시 반? 6시 반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맞죠? 여섯 시는 좀 에반 것 같고 머리 감고 할 거 생각하면 6시 반? 또 다른 모닝콜 알바한테 깨워달라고 그 다음 모닝콜 모닝콜 돌려막기 괜찮은데? 그러면서 내가 500원씩 받고 커미션 받고 중개 수수료 받고 못된 생각만 그죠. 못된 생각만 머리가 돌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돈을 버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근데 확실히 모닝콜이라는 게 그렇게 건당 돈이 엄청 센 게 또 아니니까 그거를 부업으로 하려면은 본인이 진짜 일찍 자고 본인이 진짜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거 하고 다시 출근하고 약간 이런 구조가 되겠죠? 대단한 것 같아. 서비스 정신. 그거 좀 궁금한 게 다들 여성분이시던데 콜러분들이 그 모닝콜 알바를 콜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여성분이신 것 같더라고. 다는 아니지만 뭔가 대부분 여성분이신 것 같던데 되게 인기 많으신 분들은 근데 되게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으시네.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 아나운서 여성이 나를 깨워준다? 뭐 이런. 그러니까 엄청 아침형 인간이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미리 거기 날씨도 체크해야 되고 뭐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 엄청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아 보이잖아. 아나운서 목소리의 여성이 나를 아침마다 깨워준다면? 이러면서. 다다음 주에 운동하고서도 제때 못 자면은 진짜로 모닝콜 알바도 고민해봐야겠는걸? 그러니까 약간 비서 든 느낌. 아침 한정 15분짜리 아침 한정 10분짜리 비서.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깨어날 것 같기는 해요. 그때 몇 시든지 간에 일어나가지고 15분 안에 머리 감아가지고 인증샷 보내고 머리 말리고 있으면은 깨어나긴 하겠지. 아침에 정신은 들겠다. 보통 샤워하다 보면 잠 깨잖아. 보통 아침에 샤워나 머리 감고 있으면 잠 깨잖냐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맞잠 약간 이런 식으로.
그치, 약간 정신이 점차 들지. 물을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이거 욕실은 알죠? 욕실에서 한눈 팔면은 그 머리 깨지는 거 알지? 욕실에서 한눈 팔면 자빠져가지고 머리 깨진다. 조심해야 돼. 와, 근데 진짜 뜬금없는 얘긴데 우리 집 의자 진짜 개불편하다. 내 방 의자 진짜 개불편하다. 와, 우리 집에서 시리즈 의자 쓰다가 집에 있는 의자 쓰고 있으니까 허리 겁나 아파. 실화냐? 어제도 느꼈는데, 어제도 이것 때문에 방송 길게 못했는데 허리 겁나 아프네. 원래 내가 이런 의자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고? 믿기지가 않는 걸. 그러니까 원래 이 의자에서만 앉았을 때는 원래 그럴 줄 알아가지고 원래 의자란 게 다 그렇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안 그런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가 아무거나 앉으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진짜. 와, 지금 40분밖에 안 앉아 있었는데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거는 가죽 의자거든요. 메쉬 의자가 아니고 가죽 의자야. 근데 허리 중간에 이렇게 딱 대라고 볼록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허리 나름 잡아주겠답시고. 걔가 아까부터 계속 허리를 찔러서 너무 아파. 내 허리랑 안 맞아. 내 허리랑 위치가 안 맞아. 너무 낮아, 씨. 얼마나 튀어나온 거 진짜 툭 튀어나왔어. 근데 툭 튀어나왔는데 고정된 가죽이라 가지고 너무 아파. 메시에서 호날두로 바꿔보시죠. 이 자식! 지금 메시 형님을 이러면서 잘 모릅니다. 축구 잘 모릅니다. 이렇게 가죽 덩어리가 볼록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거기가 아까부터 계속 내 허리 아래를 이렇게 강력하게 눌러주고 있어. 고통스럽다. 옆으로 돌려서 앉아야겠다. 생각해보면 나 옛날에 이 컴퓨터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었을 때도 맨날 허리 아팠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원래 이 정도로 아픈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았던 거죠. 새로 하나 배웠네. 새로운 걸 하나 배웠네. 어떠한 강한 압력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내 허리가 이렇게 꽉 하고 이렇게 눌리는, 아래 허리가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잡아주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내 허리를 이렇게 갓핸드 같은 걸로 약간 밀고 있는 느낌? 갓핸드 요즘 MZ들은 모릅니까? 요즘 MZ들은 갓핸드 모르냐? 엔도 마모루 형님의 그 의지를 다들 잊어버렸단 말이냐? 할머니 그게 뭐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래가지고 안 된다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들 엔도 마모루의 정신을 다 잊어버린 거다. 본 적이 없다는 말은 노노. 썬더 11에서는 이름 뭐였더라? 수호였나? 지킨다는 이름에서 수호였나? 요즘은 다 블루록 봐요. 블루록은 요즘 그거잖아. 꼴대 버리고 달려갈 때 제일 멋있는 놈. 근데 옛날에 썬더 11, 이나즈마 11 되게 인기 많았을 때는 이렇게 알죠? 남자애들 골대 앞에서 갓핸드 막 이러고 손 내미는 거 그거였는데, 축구는 살인이다. 나 축구는 살인이다라는 그 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블루록 보면서 알게 됐지 않냐. 축구는 살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약간 이 생각을. 아니 무슨 축구 스포츠 밈인가?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화 보면서 알았어. 강수호 그럴듯한데 이름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맞아. 일본 한국 팀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프로디테 같이 생긴 이름이 아프로디테였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머리 금발에 긴 남자애가 있는 어쩌고 팀이 있었어. 이름 까먹었어요. 근데 가젤이랑 번 있고 막 그런 팀이 있었거든요. 왜 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냐? 근데 그 팀이 원래 일본 원본에서는 한국 팀이었단 말이야. 근데 북한 팀 됐어. 그냥 일본 팀으로 만들면 안 됐던 건가? 나는 그게 아직까지 좀 의문이야. 아니 어차피 일본 팀을 한국 팀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한국 팀을 일본 팀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북한 팀으로 만들었지? 잘 모르겠어. 그건 아직까지도 약간 의문이야. 좀 세 보여서 그랬나? 세 보여서 일본 팀으로 안 하고 싶어서 북한 팀으로 했나?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북한 팀을 갑자기 짜치잖아. 되게 성우들도 막 되게 발음 막 이상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상한 게 아니라 뭔가 그 특유의 억양으로 말해야 될 것 같고. 그 억양 그 특유의 평양 쪽 억양으로 말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렇잖아. 차라리 일본이었으면은 그래 뭐 로컬라이징이 다 그렇지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맞아. 애를 생긴 게 좀 그리스 팀까지 생겼어. 차라리 그리스 팀이라고 하지 그랬나? 모르겠다. 그걸 솔직히 나는 생각하는 게 그게 왜 또 한국 팀인지를 잘 모르겠어. 나는 그게 왜 한국 팀이었는지를 잘 모르겠어. 사실 그 뭐 원작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다마는. 차라리 그리스 팀 같은 걸로 만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걔네 맞아 뭐 외계인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정말 기억 안 나는데 뭔가 외계인 그러니까 알 것 같은데. 작가가 본 한국 이미지인가? 그럼 지금 다시 나오면은 어떻게 나올까? 불닭볶음면 이런 거 나오나? 닭볶음탕 이런 거 나오나? 치즈닭갈비.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일본인이 봤을 때의 한국 이미지라는 게 내 진짜 구라 안 치고 일본인 한 이렇게 20명 모아놓고 한국이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치즈 닭갈비, BTS, 간장게장, 김. 내 생각에 이거밖에 없거든요. 다시 나오면 한국팀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축구하면서 중간에 간장게장 먹고 간장게장 등딱지 밥 비벼 먹고 막. 다이너마이트. 근데 블루록 이번에 보면서 뭔 생각했냐면은 내가 요즘 소년만화부를 진짜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류를 진짜 많이 안 봤단 말이야. 마지막으로 본 게 진짜 겁쟁이 페달일 정도로 진짜 거의 안 봤거든요. 겁쟁이 페달 언제적이냐. 그 정도일 정도로 스포츠 만화를 거의 안 보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블루록 보니까 하이큐가 그 다음이야? 하이큐가 약간 비슷한 시기 아니야? 아닌가? 하이큐도 보긴 봤지. 하이큐가 겁쟁이 페달보다 좀 더 뒤인가? 왜 겁페가 더 앞이라고 생각했어? 더 뒤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본 스포츠 애니, 내가 본 스포츠 애니 리스트. 맞아, 별로 안 땡기는데 한 번 보면 꿀잼이지. 메이저, 쿠로코의 농구, 그 테니스의 왕자, 쿠로코의 농구, 이나즈마 11. 그때 내가 중학생 때였나? 그때 쿠농 안 본 여자애는 그 오타쿠라고 못 쳤거든요. 그때 거의 가히 붐이라고 할 수 있었어. 농담 안 치고 진짜 겁나 붐이었어. 붐. 쿠농이. 크게 휘두르며. 또 뭐 봤어?
정도 봤나? 뭔가 더 봤던 것 같긴 한데 왜 기억이 안 나냐. 코나즈 어서 오라는 것이지. 일찍 일어났구나. 또 뭔가 이것저것 봤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딱 이 정도네. 기억나는 내가 본 스포츠 애니는 딱 이 정도. H2O 이런 것도 궁금했는데 아직 안 봤음. 근데 내 안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메이저였던 것 같아. 투는 안 봤어요. 자식 얘기는 안 봤어. 나 근데 솔직히 얘기하자면 애니메이션에서 항상 1, 2가 있으면은 1이 아빠 얘기면은 2가 자식 얘기잖아요. 보통? 근데 솔직히 나는 아빠들 시리즈물 되게 재밌게 보면은 아들 차기작은 안 보거든요. 미유키 걔 아니냐? 아닌가? 딴 애였네. 메달리스트 안 봤어요. 메달리스트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었는데 근데 애니메이션이 디즈니 독점이라 가지고 제목이 미유키예요? 아 진짜로? 미유키 스포츠 만화. 그 작가님이 아다치 미츠루 작가님이네. 뭔가 되게 그림체가 익숙하더라. H2 작가님이셨네. H2가 H2구나. 미안합니다. 이분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그 터치도 그렇고 되게 유명했던 것 같은데. 난 사실 요즘 옛날에는 만화부터 보는 게 그거였는데 요즘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재미있으면 만화책을 찾아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보통 어떻게 등록이 돼 있으면 공짜로 볼 수가 있는데 만화책은 일단 장편이면은 이게 무조건 재밌다는 확신이 없으면 잘 안 사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재미가 있으면은 만화책을 돈 주고 사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메달리스트도 못 봤어. 이 시간에 지사가 있어. 기적이지? 부모님 댁의 기적이다. 엄마 아빠 집에 있어가지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또 뭐 봤을까나? 또 뭐 있을라나? 아이실드나 봤던 것 같아. 근데 자세히는 안 봤어. 아이실드 보다가 애니를 좀 봤던 것 같은. 더 파이팅. 난 이름은 다 안다. 근데 의외인 건 내가 슬램덩크를 안 봤다는 거지. 드사의 만화 취향은 뭔가요? 내 만화 취향? 크게 케이스마다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요즘은 미소녀가 나오거나 미소년이 나오는 게 좋아. 슬램덩크는 솔직히 저보단 조금 옛날 시절에 되게 애니메이션이 유행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 때는 이미 슬램덩크는 좀 갔었고 테니스의 왕도도 좀 갔었고 내가 학생 때 유명했던 게 크로코의 농구 그리고 내가 초등학생 때 이나즈마 11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나는 이나즈마 11 세대지 그 전에 뭐 슬램덩크 이쪽은 별로 세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슬램덩크를 언제 알았냐면은 슬램덩크 극장판이 나왔었잖아. 슬램덩크 극장판이 나오면서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잖아요.
나도 그때 극장판 봤거든요. 대운동 같은 것도 못 봤어요. 그건 진짜 모르는 작품이다. 그래서 메이저 같은 건 내가 애니를 이것저것 찾아보던 와중에 찾아봤었고, 아무튼 그래서 극장판으로 슬램덩크를 처음 봤단 말이야. 확실히 재밌긴 하더라고요. 슬램덩크 그거 봤는데. 근데 솔직히 나는 보면서 계속 작품의 그 구조 같은 걸 생각하게 돼가지고 나는 참 못돼먹은 녀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작품을 작품으로 즐기지 못하는. 하이큐도 인기 많았지. 나 어제 퍼슬덩이 처음이었어. 보면서 그 약간 초반 메인으로 걔가 나오잖아요. 걔 약간 머리 약간 브로콜리 같은 그 슬램덩크 극장판 보면은 이름 까먹었어요. 그거 보고 또 안 봐가지고. 태용아? 송태용아? 왜 걔가 옛날에 자기 형이랑 있었던 추억부터 극장판이 시작된단 말이지. 걔가 자기 형과의 옛날 약간 원작은 주인공이 그 빨간 머리 걔인데 송태섭 그래 태섭이 그 원래 원작 주인공은 빨간 머리거든요. 근데 극장판은 약간 송태섭이 자기 형이랑 있었던 추억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액자식 구성이 돼 있단 말이야. 이게 물건 같은 거 정리하다가 옛날에 막 형의 추억을 발견해가지고 뭐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한 번 액자 구성이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들어갔다 보면은 이제 전국대였나? 그 마지막 거기 좀 산왕이랑 붙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걸로 거기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난 그게 좀 인상적이었어. 왜냐면 내가 슬램덩크를 그걸로 처음 보다 보니까 스토리적인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동? 뭐 연출에 대한 감동? 이거보다도 나는 그걸 처음 보니까, 슬램덩크를 이걸로 처음 보니까 그거보다도 와 구성 미쳤네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액자식 구성 미쳤네? 약간 이 생각을 좀 하다가 와 되게 구조 되게 잘 만들었다 약간 이러면서 봤는데, 그때 한창 분석해서 보는 거에 재미가 솟아있었던 어린 나이. 별로 어린지 않았지만 몇 년 전이니까. 그래 원작에서는 형이 인수도 안 나왔어요. 나는 그거 극장판을 처음 봐가지고 형이 무조건 있는 줄로 알았어. 뭐 뭐든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항상 그런 스포츠물을 보면은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딜레마가 드냐면은, 보통 그 고등학생들이 인터하이에 출전해가지고 우승을 하는 게 최종 목표잖아? 전국 대회 우승하는 게 이제 애들의 목표잖아요? 보통 그런 고등학생 애들의 스포츠물이라는 거는? 뭐 부디에 프로로 나가든지 말든지 약간 본인들 신경 쓸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보통 올라가면서 싸우면은 맨 마지막 애들은 보통 항상 전국대회 강자 약간 이런 애들이랑 싸우잖아. 전국대회 뭐 10년 연속 우승 고교 뭐 이런 애들이랑 싸우잖아요. 마지막에 결승으로 가서 전국대회 결승으로 가면은 보통 그렇잖아. 뭐 전국의 최대 강호 고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근가 우승권 애들이랑 초반부에 맞닥뜨려가지고 한번 걔 저보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 또 만나나? 그 케이스 2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걔네들의 강함을 과시하기 위해 가지고 초반이나 중반쯤에 그 우승 항상 결승에서 만날 애를 먼저 만나. 그래서 그때는 약간 처참하게 쟤네들이 저렇게 세다고? 약간 이 생각을 해. 그러다가 또 애들 또 나중에 각성해가지고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와 얘네들 작가 입장에서도 고민이 될 것 같기는 한 게, 주인공이 아무튼 마지막엔 이겨야 되잖아요. 대체로 주인공이니까 마지막에 우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승을 하려면 열심히 이게 각성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우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성을 몇 번 해야 되냐 이거지. 그 라이벌 교교를 엄청 세게 해놓은 경우. 그리고 약간 어떤 생각이 또 드냐면은 이거 내가 블루록 보면서 든 생각인데, 사실 이게 세계로 차라리 전국 대회로 나아가면은 그냥 뭐 그럴 수 있는데, 세계로 나아가게 되면은 이게 스포츠 강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무슨 뭐 우리나라는 피겨 스케이팅을 잘한다 약간 이런 것처럼, 그 무슨 나라는 무슨 스포츠 하나만큼은 잘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사격 하나는 한국에 되게 좋다든가 뭐 이런 그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그 세계로 나아가게 되면은 맨날 올림픽 가는 나라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라마다 환경이 원체 다르니까, 그 교육 환경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원체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어라운드 월드? 그 뭐지? 아무튼 그 피구왕통기 타이커? 아무튼 이렇게 다리가 길쭉한 애들이 달리기 잘하잖아 보통. 아니 다리 길이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가 달리기를 해. 근데 누구는 키가 2m 10cm야. 근데 누구는 150cm야.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서가지고 같이 100m 달리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재능이 아니면은 2m 10이 유리하잖아. 그 몸 다리 길이적으로. 얘는 다리를 한 번만 펼쳐도 이만큼 펼쳐지는데, 내가 150cm인 내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펴진다고 해가지고 그거 엄청난 노력이랑 스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스킬을 어떻게 이길 거냐에 대한 관건의 문제는 항상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 스포츠볼이 만약에 세계로 나아간다면, 세계 무대로 나아간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더라고. 그거 되게 고민되지 않을까, 작가들 입장에서. 그리고 약간 이제 그걸 근데 차라리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차라리 무시하는 게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괜히 애매하게 신경 쓸 바에는 그냥 애초부터 무시하고 깔아뭉개가지고 여기만 이 만화만의 월드를 세워가지고 니들 실제 나라에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쪽에서는 안 그렇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내가 봤을 때 아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주인공이 자꾸 왜소해서 그거 보통 하이큐가 보통 그렇잖아. 뱁새랑 황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 아이시드도 그랬어? 그걸 이겨내기 위한 장치를 작가가 어떻게 세울 거냐도 작품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안 유명하면 모르겠는데 작품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걸로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야. 작품이 유명세를 타면 탈수록 이거는 이 나라가 진짜 잘하는데 어떻게 이긴다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그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겁나 많다고. 나도 이번에 블루록 보는데 그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난 사실 그 만화만의 세계관이라고 하면 별로 신경을 안 써가지고 그냥 그러려냐고 보는 스타일인데, 이번에 블루록 보는데 사람들이 겁나 까는 거야. 맞아. 근데 실제로 그런 논리로 히카루의 바둑은 한국인이 우승했어. 히카루의 바둑은 되게 옛날이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제가 한때 히카루의 바둑에 미친듯이 빠져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강제로 연장되면서 설정북에 맞아. 그것도 있어. 테니스의 왕자가 내가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니 물론 난 테니스의 왕자 좋아하지만 그 좋아하는 거랑 별개로 난 거기 캐릭터를 좋아하는 거지. 그 설정 붕괴는 그래. 좀 에바 참치지.
테니프리는 그 캐릭터를 보는 사람, 나는 좀 캐릭터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스토리 그 작품을 볼 때, 스포츠를 볼 때 현실성을 별로 신경 안 쓴단 말이야. 근데 테니프리도 그 지역 대회까지는 괜찮아요. 예. 지역 대회까지는 볼 수 있어. 데즈카 존도 그 실제로 있을 수 있다 했어.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가 이제 전국 대회나 저기 신 테니스의 왕자부터 나도 못 보겠더라. 나 전국 대회까지 나도 봤는데 신 테니스의 왕자부터 나도 못 보겠어가지고 안 보고 있잖아. 신 테니스의 왕자 사모으기만 사모으다가 안 보고 있잖니? 초반에는 꽤 그럴듯한 거 했어. 테니스의 왕자도. 가면 갈수록 약간 초능력 싸움이 돼서 그렇지. 이나즈마 11 중학생일걸요? 중학생, 그것도 약간 중2병의 일부 아닐까? 네, 히카루의 바둑 엄청 좋아했었는데 히카루의 바둑이 근데 일본인의 바둑 그게 메인인데 북두배라고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3국에서 바둑 경쟁을 한단 말이야. 일본, 중국, 한국의 이제 어린 프로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판 붙읍시다 뭐 이렇게 토너먼트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친선전 하는 거지. 다 얘네들끼리 다 한 번씩 붙어가지고 승리 개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무튼 그래갖고 원래로는 주인공이 이겨야 된단 말이죠. 원래는 일본 팀이 이기는 게 맞아. 근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고 바둑은 한국이 되게 잘하거든요. 이세돌 쌤도 계시고 아무튼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한국 기사 실제 모델이 있거든요. 거기 유영하였나? 그래가지고 한국이 바둑에서 세다 보니까 솔직히 일본이 한국을 이기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작가분이 그거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기사가 지는 거 상상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한국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라스보스가 이겨버린 거야 주인공을. 그래서 주인공 막 울어요. 사이를 무시했던 그 녀석을 내가 이기지 못했어 막 이러거든요. 우는 것까지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졌어 약간 울 정도로 분해했거든요. 되게 분해했다가 이제 졌어. 근데 졌는데도 뭔가 이렇게 맞아 약간 후련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끝났단 말이야. 지금 우리 집에 있는데 우리 집에 있지 싶은데 만화책 찾아볼까? 너무 구석탱이 있어가지고 못 찾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집에 완전판 만화책 있거든요. 마지막 몇 권만 샀었어. 사모으다가 내가 안 보게 돼가지고 사모으다가 내가 안 사게 됐는데 몇 권 있어요 우리 집에. 그 마지막 권부터 샀거든. 그 히카루의 바둑이 만화책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화책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그 완전판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표지 되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표지를 되게 예쁘게 만들어서 좀 더 커다란 만화책으로 새롭게 개정판 같이 냈어요. 특장판 약간 이런 식으로 낸 게 있단 말이야. 나는 특장판을 사 모았거든요. 개정판 이미 내가 히카루의 바둑을 좋아하게 됐을 때는 이미 절판이 돼버려가지고 구할 수가 살려면 중고로만 사야 되고 약간 이런 시기였어가지고 그 개정판으로 사 모으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학생이었는데 건당 되게 비싸가지고 막 되게 못 사고 막 이랬던 추억이 있어. 그래가지고 많이는 없는데 그 권수가 아무튼 옛날에 사 모았었어요. 아무튼 그래갖고 그때 히카루의 바둑에서 히카루가 져버려가지고 일본에서 욕을 겁나 많이 먹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왜 주인공이 져버리냐, 왜 주인공이 라이벌한테 진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코난 저 사람 것이지 일찍 일어났다. 그래서 엄청 욕먹었다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을 작가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근데 일본 기사가 한국 기사를 이기는 거 한국 기사가 지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지게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맞아. 현실 반영하면은 한국이 앞서고, 그게 내가 봤을 때 항상 만화에서는 항상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 나라의 승부로 가면은, 이게 현실을 반영했을 때 앞서고 있는 나라가 꼭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융화를 잘 시킬 거냐가 약간 유명해지는 스포츠 작품에 있어가지고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파트일 것 같기는 합니다. 안 유명하면 괜찮아. 근데 유명해지면은 걸고 넘어지는 사람 너무 많아. 뭐 작가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별개로. 그러니까 고교 스포츠물의 아이러니. 차라리 차라리 일본 국내에서만 하면은 그런 쿠사리는 좀 덜 들어오겠지. 세계로 나가면 힘들어요. 세계로 나가면은. 그래서 나 약간 스포츠물 세계로 나간 거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약간 그런 쿠사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잘 안 보게 된단 말이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인터넷에 반응 검색해 보면은 쿠사리를 너무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테니스의 왕자도 신테니스의 왕자 가면서 안 보고, 그리고 뭐 그건 사실 내가 초능력 배틀을 너무 못 보겠어가지고 안 본 거에 가깝지만, 쿠로코의 농구도 이 이상의 초능력은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보고. 현실적으로 나간 작품들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 듯. 내가 잘 안 보는 거, 스포츠물에서 세계로 뻗어나갔을 때. 그러니까 아무튼 스포츠물에서 2가 나오면 잘 안 보는 것 같아. 나는 생각해보면은 잘 안 보게 돼. 그러니까 이미 원에서 장편 연재를 하면서 뇌절을 할 만큼 다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왜냐면은 하나를 보여주면 2를 보여줘야 되는 게 작품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의 그 딜레마이기 때문에 세계로 가게 되면 그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 아, 일본의 희망. 어려워.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좀 자식 스토리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번째는 자식 스토리가 되면 안 봐. 나루토도 보루토 돼서 안 보고, 메이저도 메이저 2 되면서 안 보고, 그런 것 같아. 역전재판도 사실 역전재판 4도 플레이했지만 역전재판 4를 보면은 자식 얘기는 아니지만 오도로키가 나오면서 이제 나루호도가 나이가 들었거든요. 나루호도가 이제 메인으로 안 나온단 말이야. 4에서는 자칭이라 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나루호도의 딸이랑 오도로키랑 2명이서 이렇게 변호를 진행하는데, 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은 거기서 비슷비슷한데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야. 이게 쉽지 않아. 그리고 시리즈물이 되면은 좀 싫은 게 뭐냐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부모님 때는 이 스킬을 쓰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었어. 그래서 그 스킬을 쓰기 위해서 그 부모님 때에서는 미친 듯이 연습을 하고 해가지고 거의 최종쯤 돼가지고 그 스킬을 배웠어. 근데 자식이 돼가지고는 그냥 뭐 10분 만에 그거 배워가지고 뭐 붕붕 쏴버리는 거야.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식 스토리 되면 자식이나 약간 후대 스토리 되면 잘 안 보거든요. 그런 거 있다니까는. 대중화 내버렸다. 대중화. 너무 싫어. 난 그거 너무 싫어해. 드래곤볼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저절로 터득한다니까. 이게 무슨 유전자도 아니고.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원래는 이 스킬 쓰려면은 막 진짜 몇 날 며칠 막 구르고 굴러도 막 연습 못하고, 막 예를 들어가 나선한 같은 거 생각해봐. 나선한을 연습하려고 막 진짜 열심히 막 해서 그 감동이 있지 않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가 나선한이면 나선한에 대한 그 감동이 있지 않냐. 물론 나선한도 며칠 만에 배운 거긴 한데 그거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게 된다든가, 아무튼 그런 거 있어.
그리고 자식이 되면서 너무 시리어스한 파트까지는 또 안 나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시리어스한 파트로 가면 더 진지하고 더 중요하고 더 메인되는 스토리를 얘기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약간 보루토처럼 약간 사이드형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약간 개그화됨. 그러니까 개그화가 되면서 분명히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뭔가 멋있음, 그 추억 그런 게 사라져. 그 괴리감이 있어. 약간 옛날에 내가 봤을 때 그 감동이 약간 여기서 약간 웃음거리 돼 있는 느낌. 인플레이션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되어버린 느낌? 약간 어떤 생각 드냐면 옛날에 삐삐 연락 한번 하려면은 막 이렇게 공중전화 가가지고 삐삐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면 되는 것처럼 약간 그 괴리감이 있습니다. 누가 공중전화까지 가나요? 약간 이런. 요즘 시대에 누가 공중전화까지 가나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공중전화가 뭐예요? 그거 그럴 것 같긴 해. 공중전화도 옛날에 되게 메인이었는데 요즘 다 없어졌던네. 공중전화 옛날에 막 그 뭐였죠? 텔레콤? 막 텔레콤에 전화해서 막 급하게 끊고 막 그랬는데 기억하는 사람? 그 00700 눌러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면은 00700 눌러가지고 근데 그 알죠? 그 00700이 초반에 5초인가? 3초인가? 5초인가 10초 지나면은 유료거든요. 그래서 전화 걸면은 진짜 겁나 다급하게 엄마 나 집에 가야 엄마 나 친구 집에 놀다 갈게 이러고 엄마가 대답하는 거 듣기도 전에 무료 시간 끊기고 막 통보야 통보. 그래서 내가 옛날에 이걸 돈을 넣으면 얼마나 전화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가지고요. 150원을 넣고 전화를 걸어본 적이 있어. 150원인가 200원을 넣고 엄마는 전화를 건 적이 있거든. 순식간에 끝나더만. 00700이랑 별 차이 없더만. 몇십 초 전화 안 하면 끝나더만.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항상 00700으로 전화를 했었지. 허무하다니까. 그 150원 200원 날리고야. 그러니까 전화 받는 순간부터 3초 이내 그 15초였나 10초였나 근데 그 시간에 모든 걸 다 통보하고 끊어야 돼. 안 그러면 돈 없어서 끊긴다니까. 무료 시간 되기 전에 끊어야 되는 그 스릴이 있었지. 그러다가 나중에 핸드폰 나왔죠. 핸드폰이 롤리팝 이런 거 나온 게 10몇 년 전인가? 14년 정도인가? 롤리팝 그때 빅뱅이랑 2NE1이 엄청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광고에서 걔네들서 광고했잖니. 롤리팝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걔네들끼리 막 이상한 격자 무늬의 클럽 같은 데서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풍 광고는 아이돌을 전담해서 추억이지.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때 핸드폰이 진짜 안 망가졌어요. 나는 그때도 리듬 게임 했었는데 그때는 게임이 다 유료였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게임을 살려면은 이렇게 악보 같은 거 살려면 돈 내야 되고 가운데 인터넷 버튼 눌러서 막 모르고 시간 지나면 막 요금 폭탄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검은방 유행했던 시절쯤에 이렇게 게임이 다 돈 주고 사는 거였단 말이에요. 뭐 3,000원, 2,000원, 뭐 1,600원 이렇게 게임을 돈 주고 사는 시절이었단 말이야. 그거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뭔가 하고 싶으면 이제 추가 요금을 내야 된다든가. 맞아. 지금 3,000원 그러면 진짜 헐값 같은데 그때 물가 생각하면 진짜 비쌌지. 추억이다. 검은 방 이런 거. 당시 그래서 그때 나는 초콜릿 만드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초콜릿 가게를 운영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단 말이야. 이름 까먹었는데. 막 그 게임 하려면은 막 도안 같은 거 사려면 돈 줘야 되고 막 그랬어. 코너즈. 아 맞아. 게임 사내 있으면 막 걔 거 시켜달라 그러고 옛날에 확실히 그런 거 많았지. 만화책 빌려달라 하는 거 되게 많지 않았어? 막 이렇게 딱 진짜 무서운 이야기 막 이런 거. 그거랑 나는 초등학생 때 어떤 게 많았냐면은 그 황미리나 황유라 뭐 이런 사람들 만화책 그런 만화책들 막 이렇게 가져오면은 그거 다 같이 막 돌려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미용실 가면은 막 그런 만화책 그러니까 막 커다란 아동용 만화책들 같은 거 있어가지고 엄마랑 같이 미용실 가면 기다리면서 맨날 그거 보고 막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읽다가 쌤한테 뺏기고 막 그런 경우 있었지. 추억이다. 막 인기녀의 철칙 막 이런 만화책 있거든요. 여자애들끼리 그거 막 돌려보거나 막 순정 만화 같은 거 돌려보고 그랬어. 그때 황미리 만화책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음. 그때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거를 맨날 많이 들고 왔었어가지고 맨날 애들끼리 나는 1권 보고 있고 그 끝나면은 다음 1권 대기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재밌었는데. 그래서 만화책 많은 친구 집에 놀러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만화책 보고 막 방과 후에 가가지고. 추억이다. 이젠 돌아갈 수 없겠지. 그때 그 시절로는. 그러니까 미니 대여점 운영하는 애들 꼭 있어. 집에 만화책 많은 애들. 친구들끼리 그때는 맨날 만화책 품앗이 하고 그때 롯데리아밖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햄버거집 체인 중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래서 애들끼리 막 맨날 롯데리아 감자튀김 먹고 막 다시 보러 가고 막 이랬는데. 아우 추억이야. 아우 추억 땡겨. 그러니까 애들끼리 막 교환해서 보고 막 그랬잖아. 그때 만화책 대여료가 한 권에 300원이었거든요. 한 권에 하루였나 이틀에 300원이었단 말이야. 맞아. 막 그 롯데리아나 이런 음식점 같은 거 빌려가지고 생일 파티 하면은 걔 완전 인기쟁이고 알죠? 그리고 요즘은 생일 파티 같은 거 잘 안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까지는 그 생일 파티를 했잖아. 애기들 초등학생들 막 이렇게 생일이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다들 모여 이래가지고 진짜 애들 막 10명 모여가지고 막 그러면은 엄마가 막 치킨 시켜주고 막 피자 시켜주고 이래. 그러면은 그거 애들끼리 막 먹고 초코파이 케이크 맞아. 뭐 묵지 마세요. 똑같으면서 그때 너무 시끄럽게 굴어가지고 막 밑집에서 막 연락 와서 엄마가 막 인터폰으로 막 생일 파티 중이라고 미안하다고 막 사과하고 막 그랬었음. 얼마나 시끄러웠겠냐. 애들 10명이 그 집에서 그러고 있으면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가 아이스크림 케이크 처음 먹은 것도 친구 생일 파티였어요. 그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엄청 혁명이었던 거 알지 얘들아?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케이크로 만든다고라는 발상 자체가 없었단 말이야. 그때 생일 파티 초대받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었는데 엄청 기대하고 갔거든? 왜냐면 난 맨날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안 사줬거든요. 못 먹는다고. 그때 막 먹었는데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그 처음 먹는 맛에 약간 두근두근 했었지. 맞아. 베스킨 라빈스 파리바게뜨 자주 못 갔지. 그리고 약간 그때 그거 있었어. 크리스마스 시즌에 파리바게뜨 케이크 사면은 모자 줬어요. 모자.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엄청 맛있을 줄 알았는데 한 입 먹으니까 뭔가 별로 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더라고. 먹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안 사 먹었답니다. 옛날에 막 모자 같은 거 준다 그래가지고 나 엄마 쫄라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시절에 엄마 쫄라가지고 막 이렇게 배꼽 모자 이런 거 막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막 치즈케이크 사면서 추억디. 그땐 좋았지. 배꼽 모자 같은 거 있었어. 그 파리바게뜨에서 몇 년도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나 되게 어렸을 때 나 엄청 애기였을 때 그 케이크를 사면은 이렇게 곰 모자 같은 걸 줬어요. 곰 모자인데 이렇게 손 끼워 넣을 수 있는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게 그때 광고에 엄청 나왔거든요. 광고에서 막 그 배우가 그 모자 쓰고서 막 이렇게 하면서 광고 찍어가지고 그거 엄청 탐났었는데. 곰모자였 배꼽 모자였나? 아무튼 무슨 모자가 있었어. 아 베라 말고 파리바게뜨. 그래서 맨날 치즈케이크 사 먹고 있었어요. 베라는 그런 거 준 적 없는 듯. 파리바게뜨에서 그게 한번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2년인가 3년 연속으로 그걸 했었어. 북극곰 모자래? 그래서 그거 막 할 때마다 엄마한테 뭐 아 나 저거 갖고 싶어 막 이래가지고 막 받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케이크 끝까지 안 먹어가지고 혼나갖고 2년 3년째가 될 때부터 안 사줬어요. 케이크. 그때 내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사달라고 쫄랐다가 이렇게 되게 어렸거든요. 근데 어리니까 모자는 얻었고 케이크는 약간 안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크 몇 조각 먹고 물리니까 안 먹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엄마가 뭐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시는 케이크 안 사줄 거야 막 이래갖고 케이크는 그때 한 번인가 2번 모자 받아 먹고는 그 다음부터는 케이크를 못 샀답니다. 안 사줬답니다 엄마가. 어차피 너 나 안 먹고 버릴 거잖아 막 이래가지고. 그 모자도 막 몇 번 쓰면서 우와 이랬는데 딱히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모자 몇 번 쓰고 그냥 처박아 놔버리고 막. 원래 뭐 애기들이랑 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어머니의 증발한 폴케이크 가격 그때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다 마셔버렸네. 애들은 금방 또 질려해. 얻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당근마켓이 있었더라면 그런 식으로 물림 당한 모자를 또 살 수 있었겠죠? 이게 좀 더 하다가 10시쯤 되면은 가까나. 정수기 출동. 아, 네 그랬었어. 그러다가 그 이후로부터도 엄마가 그때 일이 계속 엄마 계속 그때 일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홀케이크를 내가 성인 될 때까지 안 사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 거 없어갖고 켰습니다.
슬픈 추억이 담겨져 있는 사연이 담긴 모자야. 케이크 하니까 옛날에는 초코볼 케이크도 막 먹고 그랬는데 요즘에 초코볼 케이크 그러면 약간 속이 달달하는 생각만 드는 거 보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때로 돌아갈 수 없나 봐. 쩍. 초코만 올라가 있는 초코 케이크 이런 거 옛날에는 막 한 판 무조건 먹을 수 있지, 무조건 가능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젠 도저히 그렇게 맛있긴 해. 초코 케이크 맛있는데 좀 먹잖아? 그러면은 약간 이거를 더 이상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냐? 이거를 더 이상 먹으면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한 조각 먹고 나면은 그 생각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지. 이 맛을 내가 한 판을 다 먹으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버릴까? 머리로 느끼는 그 맛. 월요일 맛. 그때부터 이제 그때처럼 막 이제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이제 그때처럼 건강해질 수 없는 거지. 그때는 막 허쉬 초콜릿 이런 거, 허쉬 초콜릿 같은 거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그거 막 이렇게 막 한 칵칵칵 이렇게 먹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먹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 조각의 칼로리가 얼마, 이거 하나 먹으면 당이 얼마일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초콜릿은 잘 안 먹게 되는데 마라탕에서는 아직 그걸 못 배운 듯. 뭐 마라탕이나 자극적인 음식에 대해서는 그거를 완벽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단 거는 확실히 이제 슬슬 버거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집에 초콜릿 있는데도 진짜 자주 많이 안 먹어가지고 일부러 조절하면서 안 먹게 돼가지고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데 그냥 그렇게 있어. 어느 정도 먹기 시작하면은 이거 약간 조절해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 지금 적당히 먹어야 할머니 돼서도 먹을 수 있다고. 지금 적당히 먹어야지 할머니가 되어서도 초콜릿을 먹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 건강하게 살자. 내 생각이 지금보다 시간이 더 지나면은 위장병 같은 거 걸린 사람 겁나 많겠지? 지금 미리 먹어도 아니야,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면 정말 못 먹게 되고 이제 지금 적당히 먹으면 나중에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라고. 나중 되면 위장병 되게 메이저해질 것 같아. 지금도 메이저한데. 그렇잖아. 직장인들이 이렇게 건강검진 받아가지고 건강검진 결과서 받아보면은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수치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정밀검사 같은 거 피 뽑아가지고 받으면은 막 무슨 요소 이래가지고 뭐 몇 시까지가 나오잖아요. 뭐 무슨 어쩌고 혈당의 색소 수치 뭐 이래가지고 그거 하나하나가 위험이거나 뭐 조심 이런 거 뜬다 치면은 어떡해 막 이러는데, 이런 거 뜨는데 약간 이렇게 체크막 하는 거에서 뜨는 뭐 약간의 우울감 조심 뭐 이런 거 뜬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화기관 조심 이런 거 뜨면은 뭐 역류소 식도염 이런 거 걸리면은 뭐 이거는 뭐 원래 있던 거니까 이거는 뭐 있던 거니까 뭐 이러면서 운동 부족 이런 거 뜨면은 뭐 있던 거니까 원래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대인. 이건 뭐 패시브니까 뭐 이러면서 약간 위장 쪽은 진짜 심각하다 이런 거 아니면 심드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빵꾸 뚫으셨습니다 이러면은 들려나? 당신의 위장에는 빵꾸가 났습니다 이러면은 이럴 것 같은데.
그까진 잘 모르겠는. 맞아, 뭐 초창기에 잘 잡아야 되는데 위장 쪽은 뭔가 다들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 가지고 뭔가 안 하게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게 내가 봤을 때 그건 것 같음. 원체 다들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 보니까 느슨해지는 느낌. 아, 오늘 이마트 가야 되는데 이제 현대인 만성질환이야. 오늘 약간 마라탕 먹고 싶은데? 저녁에 마라탕 먹을까? 뭐 사러 가요? 얘들아, 이거 비밀인데 나 아직도 국제전화 텔링크 전화해서 해지를 못해가지고 신세계 상품권 바꾸러 가야 돼. 일본 갔다 온 지가 언젠데. 해지를 또 깜빡했어. 평일 낮마다 해지를 깜빡해가지고 매달 신세계 상품권이 아직 나오고 있단다. 바꾸러 가야 됩니다. 저번 달에 못 바꿔가지고 이씨 한 번 15,000원 날렸어. 내가 지금 15,000원을 내가 오늘 15,000원을 받으려면 지금 도네이션을 얼마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드립 약간 우리 언니한테 배운 드립인데 이거. 오늘 한 4시 좀 넘어서 4, 5시 집에 가서 세탁기 한번 돌려야 될 것 같아서 5시? 4시? 그 언니가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를 열었거든요. 그 가게를 열어가지고 근데 언니가 애기들하고 저번 다 같이 작년인가 일본 여행 갔을 때 애기들하고 이제 그 게임 센터를 갔어. 뽑기 센터를 갔단 말이야. 뽑기 센터에 갔는데 애들이 자꾸 한 판만 더 하고 싶다고 막 떼를 쓰는 거야. 언니가 뭐라 그랬냐면은 애들한테 너희 지금 엄마가 너네 이거 시켜주려면은 너 이거 시켜주려면은 아이스크림 몇 개나 팔아야 되는 줄 알아? 막 이러는 거야. 아이스크림 한두 개 팔아가지고 너네 이거 한 편도 못 시켜준다고. 아니 언니는 나름 진지했겠지만 난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래갖고 내 안에서 그게 약간 유머가 돼가지고 아까처럼 막 내가 15,000원 이거 손에 하려면 도네이션 몇 번 받아야 되는 거 알아? 아니 언니가 장난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웃겼어. 너무 웃겼어. 언니가 막 이미 애들이 거기서 20,000원치는 게임 했거든. 더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막 안 된다면서 막 이거 하려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몇 개 팔아야 되는 줄 알아? 이거 15,000원 메꿔주려면 집사들이 1,000원 편지 몇 방 쳐줘야 되는 줄 알아? 몇 방일까? 20방인가? 꺼내서 어서라는 것이지. 일찍 일어났네. 수수료 제하면 한 20방 정도 일려나? 아 진짜 너무 웃겨. 우리 방도 앞으로 이거 밈 되겠다. 너 그거 메꿔주려면 도집사들이 1,000원 편지 몇 방을 떼줘야 되는 줄 알아? 아니 어제 방송을 껐어. 어제 제가 도네이션을 끄고 방송을 했잖아요 거의. 그래갖고 이렇게 나가서 엄마한테 엄마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했거든. 엄마가 나보고 너 돈 많이 벌었죠? 이래가지고 아니 오늘은 껐어 이러니까 그래 오늘은 껐는데? 머리 뭐 벅벅 긁으면서 오늘은 껐는데? 이러니까 그래? 막 이러고 갔어. 딸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틀끝 엄마 입장에서 좀 신기하긴 할 거야.
그냥 집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누군가가 1,000원을 준다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지. 그냥 집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방에서 떠드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1,000원을 벌어 왔대 이러면은 그걸 또 안 받겠다고 껐어. 끌 수도 있지. 끄면 좋은 거 아니야? 다들 돈을 아낄 수 있어서 좋은 거 아니냐고. 내가 나 좋자고 이래. 너네 좋자고 이러는 거야. 이거 엄마들 톤. 너네 좋자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언니랑 있으니까 아줌마 말투가 얼마. 엄마한테 말씀하셨어야죠. 엄마한테 말 못하지. 이게 다 너네를 위해서. 이게 다 소지사 너희를 위해서야. 너희를 위해서야. 이러면서 손수건에 눈물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손수건에다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찍어가면서 이렇게. 없는 눈물 찍는 척 이렇게. 흑흑흑흑 약간 이러면서. 나쁘지 않을지도. 울지마 코 묻어. 킁킁킁 쓱쓱쓱쓱쓱쓱쓱 킁킁 쓱쓱쓱쓱쓱쓱쓱쓱. 괘씸한 것들 다 묻혀버려야겠다. 아 뒤러. 아 더러워. 그거 말투 아니야? 그거 도라에몽의 퉁퉁이 목소리. 더러워라 다 묻혀줘야지. 아즈사다. 한테도 너무 그메시인이라는 것이지. 아즈사지롱. 이 시간에 잘 없었는데 오늘 있지롱. 원래 이 시간에 있는 내가 아닌데 말이지. 신기하죠? 오늘 부모님 집에 있다 보니까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근데 진짜 확실히 내가 잤을 때 누가 불 꺼주고 이불 덮어주는 게 새벽까지 자는 거에 대한 큰 팁이 되긴 하더라. 보통 나 혼자 자면은 불을 안 끄니까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다시 깨면은 불이 켜져 있으니까 다시 활동을 하는데, 그냥 엄마 아빠랑 집에 있으니까 내가 잠들어 버리면 무조건 다 불 끄고 이불 덮어주고 문 닫고 나가버려가지고 그대로 계속 자게 돼. 눈을 떴을 때 주변이 밝은 거랑 주변이 어두운 거랑 다시 자는 확률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느끼니까 나쁘지 않았지. 그리고 저번에 가족여행 갔을 때 한옥 갔다고 했잖아요. 숙소에 잤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거기 얘기를 하더라고. 마음에 되게 많이 들었나 봐. 엄청 마음에 드셨나 봐요. 계속 거기 숙소가 자꾸 생각난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숙소가 자꾸 생각난다고 어제도 또 그러고 전화해서 또 그러고 되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 다음에 한번 또 데리고 가야 될 듯? 별거 안 해도 집에서 그냥 가족들끼리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았을 수도 있으니까. 계절 크게 안 타요. 자쿠지 욕조도 있고 불멍도 할 수 있고. 그때 비가 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비 안 왔으면 불멍이랑 자쿠지 욕조 쓸 수 있었을 듯. 나쁘지 않았어. 빔 프로젝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엄마는 그런 거 처음이었을 건데 나름 즐거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욕조 못 쓴 거 좀 아쉬웠어. 비가 와갖고. 근데 욕조가 좀 바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나는 못 쓸 것 같긴 한데 조경용으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욕조가 이렇게 담장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난 좀 찜찜해가지고 조격용으로밖에 못 쓸 것 같기는 한데 물을 담아도 뭐 조격이 어딘가 싶기도 하고요. 나쁘지 않았어. 그런 식으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죠.
가족들이랑 갔을 때 뭐 굳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서 딱 족욕하면서 대화 약간 하는 그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나 보니까 족욕하면서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발 담가놓고 그냥 수다나 좀 떨고. 아무튼 간에 슬슬 너희들하고 인사를 해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가지 말아 해요. 쿨쿨띠 쿨쿨띠. 안 가면 놀아줄 거야? 응.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네요. 아니 딴짓할 거야. 너 죽을래? 이리 와. 꽉. 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퍽. 나쁜 놈. 누가 나쁜 놈인데? 사실 진짜 나쁜 놈은 누가 나쁜 놈인데? 왜 내가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건데? 돌사들이 원단을 산다고 했잖아. 펀치 봐봐 막 때리고 막 때리고 그러지 않냐는 것이지. 격하게 써드는 걸 수도 있잖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주자들 이름 부르고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마이. 나는 이마트 갔다 닭도리탕 먹을 거야. 난 누워있다가 닭도리탕 먹을 거야. 너희들은 닭도리탕 못 먹지? 너희는 우리 엄마 특제 닭도리탕 못 먹지? 동그래져서 올 거지롱. 한 입만 사진 찍어줄게. 결혼하면 먹을 수 있죠? 아 생각해볼게. 이러고 줄 서. 이미 닭도리탕 대기줄 이미 있어? 닭도리탕 대기줄 이미 있었던 거임? 닭도리탕만을 위해서. 닭도리탕 쌀먹하고 도망가려고 저것들. 닭도리탕만 쌀먹하고 도망가려고. 중간 번호표 당근해요. 당근하지 말라고요. 보자. 네임리 세지사 방송 보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것이지. 오차즈라는 것이지. 인큐베이터 지사도 방송 보느라 고생 많았다는 것이지. 오차즈라는 것이지. 레아라는 지사도 방송 보느라 고생 많았다는 것이지. 오차즈. 작은 바이올린 지사도 방송 보느라 고생 많았다는 것이지. 오차즈. 아말리스 지사도 방송 보느라 고생 많았다는 것이지. 오차즈. 돈돈가스 지사도 방송 보느라 고생 많았다는 것이지. 오차즈. 흐르 지사도 방송 보느라 고생 많았다는 것이지. 오차즈. 자꾸로 지사도 방송 보느라 고생 많았다는 것이지. 오차즈. 다 읽었나? 다 읽은 것 같아요. 추천 키는 게 귀찮아가지고 여기 컴퓨터 화면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꾸 셀프를 읽다 보니 하쿠지사도 방송 보느라 고생 많았다는 것이지. 오차즈. 아니 24인치 모니터가 이렇게 작았나? 라는 걸 약간 요즘 다시 느끼고 있다는 거지. 나는 24인치 정도면 딱 되게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24인치 모니터를 실제로 내 눈앞에 갖다 두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불편하지 뭐야. 아무튼 오늘 아침에 수다 떨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늘 노래방송은 4시에서 5시 사이쯤에 뜬금없이 통 하고 켜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지.
그러면은 만약에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키게 되면 미리 공지를 해줄게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자. 안녕.